허슨더덕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는 이제 우상향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관세로 주가를 너무나도 많이 밑으로 내려쳐 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올라갈 때도 올랐다가 내일 또 조정했다가 또 올랐다 조정 이런 식으로 하겠죠. 계속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흔들어 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으면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외인 기관이 시장을 많이 사고 있죠. 사고 있고 관세로 인한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하락이 큰 종목들이 관세 해제로 인한 상승 흐름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하게 될 거다. 당연한 얘기겠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HB는 소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엄청난 폭등장에 HB 무려 마이너스 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면 홀딩을 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이 부분을 이제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HB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희박하다. 어차피 때가 되면은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그렇지만 이 대상승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상당히 상대적인 박탈감 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여 하실 분들은 010-2188-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리저리 좀 가서 다른 곳에서 수익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시장의 대세에 따르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세를 좀 따르다가 이 대세 흐름이 좀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HB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수익이 주식수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게 이제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은 아주 좋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4천억이나 매수 중이고 외인이 2천억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외인 기관 폭풍 매수하고 있죠. 흔들어 대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려놔서 특히 우리나라 증시 우량주들은 기업의 가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 관세 이슈가 일단은 거쳐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남아있죠.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쳐버렸다.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우량주들이 치고 나가는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량주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한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2차전지 부분이 이렇게 낙폭이 엄청나게 컸죠. 엄청 컸는데 오늘 강력하게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를 왜 주목을 좀 해야 되느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배터리 상용은 매년 증가합니다. 캐즘이라고 하지만 계속 증가죠. 이게 앞으로 캐즘이 마무리되고 슈퍼사이클 타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텐데, 자, 지금 중국 관세는 125% 적용하겠다 그러고 있죠. 트럼프가. 그래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관세 10% 적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세 차이가 우리나라 기업하고 비교한다면 115% 차이죠. 거의 115%. 115%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를 굳이 지금 계속 싸고 좋으니까 사용했겠죠. 사용했겠지만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안 좋다는 아닙니다. 안 좋다는 아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자,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중국은 정부에서 팍팍 밀어줘 버리니까 아주 싸게 만들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관세가 엄청나게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결국은 타겟이었다. 트럼프의 타겟이었다. 자, 요렇게 딱 진행이 되면서 관세 중국 외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이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유율이 높여가고 있는 CATL이 지금 24년도에 35%, 25년도에 49%입니다. 비아디도 12.1%에서 21%죠. 이렇게까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약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주들 상당히 강한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 낙폭이 엄청나게 과다하죠. 마이크로프로머티, 전구체 관련주 보면 아주 박살이 난 흐름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관세 이슈, 또 중국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배터리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모멘텀이 아주 커진 상태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약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주가가 약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3개월이니까 이 3개월 동안이면 3개월은 꽤 긴 시간이죠. 3개월 동안에 2차 전지주들 상당히 2분기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예정이다. 이런 지금 이 스토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지속할 가능성 아주 높아졌다. 2차 전지는 포트에 하나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이고, 그리고 반도체도 좋죠.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기업 가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범용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좋을 거다. 그리고 낙폭이 아주 과대했던 이런 종목들, 전선, 이쪽은 앞으로 뭐 실적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많이 내렸죠. 그리고 관세 때문에 내렸다가 돌아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얘도 LG화학도 보시면 엄청난 하락 이후에 이제 올라서는 움직임, 모멘텀을 잡았죠.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런 이 기세가 지속이 될 겁니다.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은 내려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단위로 일희일비하면서 보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낙폭이 크죠. 엄청나게 내렸죠. 내일은 오를까 내가 이런 게 아니고 많이 내렸죠. 그냥 이렇게 하고 흔들겠지만 계속 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방향성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전개될 거고, 지금 이 바이오 쪽도 관세발 낙폭이 큰 종목들은, 낙폭이 관세 때문에 크게 받은 종목들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셀팀도 관세 때문에 낙폭이 크게 받았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HLB 특이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HLB는 갈라파고스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HLB 주가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이 기운팀 말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좀 감지가 된다. 왜 내리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제가 다 알려드렸죠. 왜 내리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증시가 앞으로 계속 좋을 겁니다.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 너무나 많이 내려쳐놨기 때문에 내려친 재료가 사라져버렸죠. 5월달에는 금리 인하까지 준비되어 있다. 6월달에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인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물 탐구가 필요하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금니 꽉 깨물고 맞을 땐 맞아라. 잘 맞았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HLB는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니냐. 관세로 아주 박살날 때 다른 종목들 보면 박살났죠. 그냥 박살났죠. 뭐 바이오도 박살났습니다. SRTN도 자사조용히 한다. 그래도 그냥 박살났고, 그 이천지 박살났고, 전부 다 박살이야. 박살이 많이 난 거일수록 반등이 세게 일어난다.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엄청나게 하락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많이 내렸습니다. 10% 내리고 6% 내리고 또 5% 내리고 많이 내렸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는 동안에 HLB는 잘 버텼습니다. 관세 그게 뭔데? 이런 분위기로 잘 버텨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같은 곳에 내가 잘 안착을 하고 있었다. 숨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관세로 얘가 같은 방향으로 맞았다 그러면 얘 4만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적어도 4만원 깨고 내려오는 수준까지 왔을 거다.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크게 내려왔으니까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HLB는 잘 버텨냈죠. 잘 버텨냈습니다. 잘 버텨냈기 때문에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 때문에 다른 것들 막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는데 얘는 버텨냈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관세 이 이벤트 거치고 증시는 급등하는 상황인데 이 급등장에서 HLB는 소외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잘 피신을 해놨었죠. 들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면 잘 피신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다른 종목들 아주 대폭락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잘 버텨냈으니까 얘들 뭐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할 때 잘 버텨냈죠. 그러면 지금 잘 버텨냈으니 HLB는 이런 이 분위기를 관세가 이제 거치면서 증시가 급등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를 타고 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희박하다. 조금 희박한 상황이다. 그게 지금 보여줘. 이게 세력의 의지입니다. 세력의 의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세력주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걸 파악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다시 올라갈 건데 문제는 이제 그때가 언젠지는 저는 뭐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그때가 올 때까지 HLB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이 좀 크게 생길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이 종목들은 이제 흔들어대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천천히 가겠지만 기간을 2개월, 3개월로 놓고 본다면 이게 뭐 조금씩 뭐 6% 오르고 또 2% 오르고 1% 오르고 또 3% 오르고 1% 조정하고 2% 조정하고 5%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을 파동치면서 올라가는 동안에 HLB는 좀 재미없는 흐름으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로 진행된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HLB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사실 지금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이게 잘 버텨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영리하게 좀 뭔가를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HLB의 주식 수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